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백악관 실장이 실제로 매수했던 코인 두 개가 밝혀졌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백악관 여행실장 소르거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딱 두 가지 코인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는 XRP, 두 번째는 카르다노, ADA.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었던 게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우리로 치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문에 밝혀진 거겠죠. 지금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여행실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XRP 카르다노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대략 $1,000에서 $15,000,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그 범위, 정확하게 몇 개를 들고 있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들고 있다. 올해 1월달 백악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24년도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략 운영 담당 이사였다고 하고요. 작년에 연봉이 지금 우리 한화로 치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에 어찌됐건 XRP, ADA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말보다도 행동에 집중하자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행동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코인을 산 거죠. 근데 조금 의외인 것은 왜 비트코인이 아니지? 왜 이더리움 솔라나도 아니고 XRP와 카르다노만 두 개를 샀을까? 그럼 시가총액이 비트의 이더에 비해서는 조금 낮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여기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략 수백만 원에서 많아봤자 한 1,000만 원, 정말 많아봤자 한 1,800만 원? 생각보다 투자를 좀 적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만약 이분이 이미 수백억에서 수천억 부자였다면 아마도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제 비트 이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줬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조금 자산이 이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현금을 이제 적은 현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된 기사인데요. 작년 12월 알리바바 창업자, 예전에 중국 이제 그 공산당 어떤 국가 비판적 발언을 했다가 조용히 이제 사라졌었던 기억나십니까? 4년 만에 중국 내 공식 행사에서 등장을 했었다. 이것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진핑 정권이 이제 힘이 점점 잃어가고 있구나.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구나 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대략 중국의 공산당이요. 세 가지 파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 속해 있는 태자당이 조금 약해진다. 대신에 이제 공청단 또는 이제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공청단은 이제 베이징, 그러니까 북경을 조금 그 본거지로 하고 있고요. 상하이방은 상해겠죠. 이쪽이 이제 치고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 이제 새롭게 공청단이 이제 집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이제 전 중국의 국가주석 후진타오,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청단, 그리고 지금 빅테크 회사, 중국에도 빅테크 회사들 있잖아요.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곳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는 이제 소위 중국 공산당 내 파벌이 공청단, 그리고 상하이방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빅테크가 뭘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코인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의 빅테크는 현재 친코인적 성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홍콩에서 이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다국적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한 금융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싱가포르 거,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홍콩에서 8월부터 이제 허용이 된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제 홍콩, 이제 위아나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올해 말까지 해서 나올 것이다. 이 기사에 보면요, 홍콩에서
금융 혁신, 강력 지원, 뭐를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홍콩은 지금 중국의 그 관할이 있죠. 이것을 우연일까?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시대적인 필연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징둥닷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신청을 할 것이다. 이 정도가 이제 매체에 발표가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거의 뭐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있죠. 국가 간의 결제 비용을 90% 낮추고 속도를 10초 이내로 하겠다. 뭐 엄청난 이제 그 가성비를 자랑하겠습니다. 중국의 또 하나의 핀테크 회사, 기업이죠. 엔트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뭘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신청할 것이다. 얼마 전에 이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 월마트에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겠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검토가 이렇게 외부에 표출이 됐다는 건요. 거의 뭐 이제 론칭 직전에 있는 단계에서 보통 이런 거 이제 뿌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도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판 아마존, 중국판 메타, 중국판 구글 이런 데서 스테이블 코인 지금 라이센스 신청한다는 얘기,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코인 뭐 이제 큰 세력 크게 보면 세 개죠. 중국의 저스틴 성, 이제 그 트런 파운더죠. 여기는 그 공청단 쪽으로 이제 명확한 그 이제 그 파벌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바이낸스의 CG는 이제 상하이 쪽 굳이 이제 나눠 보자면 뭐 이제 그 CG가 상해 기반 그쪽에서 이제 자랐다고 합니다. 테더는 조금 이게 뒤져봐도 안 나와요. 이게 좀 이제 다크한 머니다, 어두운 돈이다, 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지금 저스틴 선 바이낸스 테더가 어디와 지금 손을 잡았습니까? 미국의 트럼프에 투자를 했죠. 그 아들들의 뭐 이제 토큰도 많이 사놨고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바이낸스 서로 이제 투자를 막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한다? 중국의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 별이 좀 저무는 모양새고요. 새로운 또 신흥 세력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조금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지금 가정 추측이라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될 것이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비트코인 ETF 큰 이슈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어도 비트코인 10억도 가고 20억도 충분히 갈 거라고 예전부터 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중국에서 뭐 정권 교체가 없어도 지금 뭐 시진핑이 뭐 이대로 뭐 5년 10년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코인은 더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속도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코인 가격이 특히 알트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초반에 화끈한 맛은 있었지만 조정이 저는 훨씬 더 길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건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들이셔서 뭐 챗GPT와 소위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잘 흡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셀프 검증은 필수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중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주권, 화폐 주권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미국의 달러 패권만 강화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사실은 뭐 이게 중국, 뭐 한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국 화폐 통화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달러를 쓰려고 한다. 이게 이제 당연히 자국 화폐 주권, 이게 그 통제력이 약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우려가 중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중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CBDC의 선진국이었죠. 이 위안화를 원래는 도입을 2014년도, 15년도부터 CBDC를 뭐 개발을 제일 먼저 했었고 테스트도 제일 많이 했는데
엄격한 통제를 하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라고 통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비판을 받아서 좀 꼬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은 이렇게 하네. 스테이블 코인 한번 개발해 볼까? 실제로 이제 가능성이 아니고요. 엔트 인터내셔널, 엔트 그룹 있죠. 여기에서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가 말씀을 드렸고, 엔트 인터내셔널과 리플, 그러니까 XRP 만든 그 리플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아직 찾아보면 뭐 엔트 그룹과 리플이 정황상 증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뭐 어떤 공식 보도를 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중국 항저우에 있는 AI, 이제 모빌리티, 이제 그 운송하는 그 스타트업이 빚으로 그 XRP를 지금 무려 3억 달러를 살 것이다.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결제도 해야 되고 국경 간 이제 결제를 하니까 XRP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4천억 원 정도 쟁여놓자. 지금 그겁니다. 4천억 원을 지금 빚으로 살 건데 이것이 지금 어디 회사입니까? 중국 회사가 XRP를 이미 이렇게 전략 비축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제가 조금 과장했었죠. 미국에 블랙락이 있다면 중국 홍콩에는 해시키가 있다. 해시키 그룹 굉장히 큰 이제 세력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 최초의 XRP 추정 펀드를 이미 출시했죠. XRP 중국에 있는 이제 홍콩의 거래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중국의 채굴기 제조 빅3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의 30% 이상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채굴기의 90% 이상은 어디에서 생산이 됩니까? 중국에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예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움직임마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까지 들어가서 채굴기를 팔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핵심은 이제 중국에서 자본 유출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뭐 크립토를 계속 금지를 하고 있을지언정 제 주장입니다. 크립토의 혁명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 트럼프와 함께 그 뭐 트론이다, 바이낸스다, 테더가 상호 투자를 하고 서로 제휴를 맺고 협력을 그렇게 강화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트럼프와 중국의 코인 세력은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한 확정된 미래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알리페이의 모 회사는 홍콩,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 이거 이미 뭐 신청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직은 신청을 안 했네요. 8월이 시행이 되면 이제 그 신청서 아마 내겠죠. 싱가포르 또는 룩셈부르크에서도 다 허가를 추진하겠다. 홍콩은 무려 2023년도부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을 해왔습니다. 엔트 그룹, 특히 엔트 인터내셔널은 특히 이제 알리페이 잘 아시죠? 전 세계의 사용자가 10억 명이고요. 중국 내 결제 시장 점유율이 무려 55%입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카르다노 아시죠? A다. 리플 XRP, 또 신규 스테이블 코인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 이걸 다 합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디파이에도 쓰고 나중에 자산 토크나 저기 뭐 국경 간 송금하는데 이제 리플과 저기 카르다노 A다. 실은 트럼프가 찍어줬던 5개 코인 있죠. 이들끼리의 합종 연횡, 짝짝꿍이 잘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 서클 아시죠? 여기에서 리플 XRP 원장 공식 통합했다. 그러니까 리플망을 썼다.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 제가 블랙록의 15차선 고속도로 언급을 여러 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USDC 스테이블 코인 제일 많이 발행을 지금 하고 있죠. 서클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죠. 테더 다음 두 번째인데 서클의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수천억 원을 이미 2회에 걸쳐서 투자를 해놨죠. 블랙락이 지원을 합니다. 서클. 근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망이 뭐가 있냐? 블록체인 망이 뭐냐? 이제는 15차선이 아니고요. 21차선입니다. 알고랜드, 앱토스,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헤데라, 리니아, 니어 프로토콜, 코스모스 노블,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소닉 체인이 들어갑니다. 스텔라, 스위, 유니체인, 월드체인, 아하, 여기에 XRP 레저, XRP 리플망이죠. 그 다음에 GK 싱크까지. 그리고 more expected to in the future는 앞으로 더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블록체인 더 지원할 거라는 거죠. 서클이 더 많이 찍힐 거라는 거고 USDC가 더 많이 뿌려질 거라는 겁니다. 사용이 많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 USDC,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간 망의 가치도 함께 오르지 않을까요? 이 지금 선택된 체인 중에서도 실은 이들 21개, 나중에 30개, 40개, 50개 계속 나올 거거든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 코인 이렇게 아무거나 투자했다고 다 큰 수익을 거둔다? 그거는 모르는 거죠. 뭐가 더 오를지 이제 결국 본인께서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죠. 근데 혹시 이제 비트코인 투자 말고 나는 알트코인을 투자한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여쭤보실 수도 있겠죠. 왜 알트코인에 투자해?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 시가총액 엄청 커질 거야. 디파이, 자산 토크나 이제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 5년, 10년, 20년 실은 최소 100배, 200배, 300배 커질 거야. 그러면 그 코인이, 그 토큰이 어디 위에 올라가겠냐? 디파이 자산 토크나 그것을 다 받아내려면 시가총액이 커져야죠. 고속도로가 커져야 되고 그 안에 다니는 자동차, 그거 이제 우리가 코인이나 토큰이라 부르잖아요. 그 가격도 올라가 줘야 전 세계의 부와 화폐를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죠. 미국의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5년 뒤에 5천조 원 시장이 될 것이다. 미국의 국채 수요를 증가시키고 스테이블 코인 규모는 3.7조 달러, 우리 돈 5천조 원입니다. 지금 지니어스법 상원 통과는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성장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인 미 국채의 민간 수요를 더욱 촉진하고 미 국채의 새 수요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윈윈이다. 아직 하원 통과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인가 절차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트럼프가 반대를 당연히 안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계속 이제 압박을 넣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의 주요 층코인법, 첫 번째 시장 구조법, 영어로 클래리티법, 두 번째 지니어스법, 이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두 개를 원래는 8월까지 통과시켜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7월까지 웬만하면 끝내. 이런 주문을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예산안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공제하겠다, 세금을 솔직히 잘 제 눈에 안 들어오고 딱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좀 확대를 했습니다. 부채 한도 5조 달러 증액. 이게 뭘 의미하냐? 임기가 28년까지거든요. 28년 말까지 해서 앞으로 한 3년 반 남았죠. 부채 한도를 5트릴리언, 5T 달러를 증액한다라는 얘기는 현재 이제 환율 기준 미국이 6,700조 원을 새롭게 찍어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30몇 T 이렇게 지금 부채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찍을 것이다. 미국에서 대략 6,700조 원을 지금 미국만이죠. 미국에서 찍는다. 근데 아까 스콧 베센트 뭐라고 했습니까? 2030년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우리 돈 5천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50조 원 정도 합니다. 테더가 여기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9년에서 30년까지 그러면 이 350조 원의 시가총액이 대략 5천조 원에서 6천조 원 더 나가면 이제 7천조까지 그냥 대략 한 20배 정도 늘어난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 통화량이 어쨌든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참고하실 게 이겁니다. 이제 글로벌 유동성 M2는 비트코인 가격과 89% 움직임이 일치하죠.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는 무려
97% 일치한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실은 보여드렸죠. 이제 라울팔에서 여러 가지 도표를 이전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유동성을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혹은 달러의 통화량 이게 20배가 커진다면 실은 다른 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더 낮추고 돈을 실은 더 찍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미국이 20배면 다른 나라는 30배도 찍을 수 있고 실은 40배도 찍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의 본질은 뭐냐면 공부를 왜 하시냐. 이 찍힐 돈이죠. 이 확정된 미래 아닙니까? 돈 찍어내는 거 이거 확정이잖아요. 이 찍힐 돈들 지금까지 찍힌 돈 말고 그것도 물론 이제 나중에 코인판으로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찍힐 돈이 그러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이거 알아내려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오기 전부터 답안지를 이미 알려줬죠. 오죽하면 AI 크립토 짜르를 그냥 세워놨잖아요. AI 크립토 키워. 너가 담당 그 데이비드 삭스 해가지고 대놓고 지금 키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AI 칩에다 관세를 걸고 중국에 정보가 유출된다 엄청 막 제약을 가하고 있죠. 모든 그의 말과 행동이 실은 정확히 일치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격 빼곤 지금 다 일치합니다. 찍힐 돈이죠. 찍힐 돈이 이런 토큰들이 코인들이 어느 망에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투자의 성패를 전 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법칙이 메카프스 로라고 있죠. 메카프의 법칙이에요. 이제 네트워크의 가치를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전화가 그 전화기 있죠. 발명이 됐으면 사용자 2명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 네트워크 하나죠. 근데 이게 사용자가 5명이 되면 경우의 수가 10개로 늘어나고 사용자가 10명이 되면 45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위로 가면서 꺾인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의 망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자 숫자만 많다고 해서 가치의 망이 이제 수직으로 꺾이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참여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소통이 많이 있을수록 그 네트워크 망의 가치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참여도가 많으면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더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리드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OT, 이게 좀 어려운데 OT 법칙 이런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네트워크가 늘어날수록 페이스북을 제가 예로 들어서 챗 GPT 훈련을 시켜봤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페이스북이 상장 회사죠. 이제 메타죠.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니?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게 지금 주황색은 실제 시가총액이고요. 메카프의 법칙을 하든 리드 법칙, OT 법칙을 하든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한번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지금 페이스북에 한번 인수가 됐었죠. 인스타그램도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시가총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2012년도에 당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에 가치가 급증이 일어났죠. 여기에서는 실제 이 주황색 시가총액 actual market cap에 비해서 이제 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메카프의 법칙 이거 잘 적용할 수 있어? 이것도 물어보면 꽤나 적합하다. 초기에서 21년까지 높다. 이더리움도 법칙 적합도 높다. 페이스북도 중간에서 높음 사이다. 근데 여기 보면 넷스케이프나 마이스페이스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떴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조기에 정체가 됐고 실은 회사가 망했습니다. 인수가 됐거나 그러면 이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어떤 그 코인의 초창기 어떤 망으로서의 대량 채택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두면 그 이제 가치, 시가총액, 시세 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코인이나 사도 큰 시세 차익이 가능할까요? 아까 그 USDC가 올라가 있는 그 코인들 물론 그 후보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이 없다 혹은
손실 없이 크게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를 드렸듯이 뭐 상폐가 되면 이거 다 없던 일이 되고요. 회사가 망했다, 프로젝트가 망했다, 이러면 뭐 그냥 그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일 수 있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XRP 또는 뭐 헤데라 아니면 스위, 뭐 알고랜드 좀 시가총액이 좀 크면서도 미국의 ETF가 현물로 이미 신청이 들어간 그 망들의 선제 투자를 해놓자. 지금 가격 제가 볼 때 형편없거든요. 아직 비트코인만 킹왕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지막까지 실은 쥐어짜서 조금 더 담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현금이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오를지는 저는 모르죠. 이제 어려운 시험을요, 통과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전공법이 좋다라고 봐요. 오직 철저한 훈련, 큰 많은 지식을 쌓는 공부가 저는 이게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이라 보거든요. 지금 챗 GPT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시면 꽤 많은 그 셀프 검증이 실은 가능하십니다. 뭐 영어도 그냥 번역해줘 하면 바로 그냥 번역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실은 좋거든요. 뭐 가격 떨어져 있을 때 공부하시고 현금이 날 때 그냥 좀 주우시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갈 확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